여러분, 첫 시간이니까 좀 서먹서먹하죠? 제가 중간중간에 약간 이상한 소리 할 거예요. 그럼 웃어주세요. 안 웃으면 이게 NG 나요, NG. 다시 해야 돼. 제가 그 경제학을 굉장히 어렵게 공부했거든요, 학생 때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모르는지 좀 알아요. 그러니까 저의 지도 교수님들이 워낙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셔가지고 강의를 너무 못하세요. 그러니까 당신은 이해가 되는데 난 이해가 안 돼. 그러니까 머리 좋으신 분들은 야, 책 읽으면 다 알지 않냐 이렇게 해버리는 거지. 근데 난 책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. 그럼 이렇게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셔야 하잖아요.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. 근데 안 해줘. 아주 그냥 너무 힘들게 공부했어요. 코피 터지게. 그래서 제 스스로 막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되니까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설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 거죠. 우리 학생들이 어떤 부분들을 분명히 이해를 못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상상이 되니까 그런 간지러운 부분들을 이렇게 긁어준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해가 더 쉽게 와닿을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는 게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똑똑한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강의가 좀 어려워요. 저처럼 약간 둔재 스타일이 만나야 이해가 쉬운 거죠.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웃겨드릴 거예요. 경제학도 요목조목 이렇게 재미있는 구석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겁니다. 그러면 그냥 웃어주세요. 좀 약간 지루하기도 하니까 좀 이렇게 웃으면 좀 약간 엔돌핀이 돌고 집중력도 좋아지니까. 제가 일부러 재정학을 가능하면 첫 시간에 무조건 시간표를 짜달라고 우리 직원들한테 부탁하거든요. 여러분들이 이제 프레시한 머리로 이렇게 처음 와서 강의 듣는 거잖아요, 오늘. 그러면 이때 이 프레시한 머리 속에 내가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우리들이 목표로 하는 80점이 무난히 나올 수 있겠더라는 거죠. 맨 마지막에 강의하시는 분들은 아마 힘드실 거예요.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미 지쳐있거든.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 듣는 사람이 지쳐있으면 아무래도 학습 효과가 많이 이렇게 좋지 못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제가 약간 욕심껏 이왕이면 첫 시간에 해달라. 그래야 재정학을 내가 80점 맞춰줄 수 있다. 그래서 여러분들 피곤하지 말라고 중간중간에 웃겨드릴 거예요. 자, 28페이지 가겠습니다. 이 파레토 효율성에 대한 기본 개념에서 필요한 용어들이 나오는데요. 거기 첫 번째 작은 1번 보시면 배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. 이 배분이란 경제 내 부존 자원이 구성원에게 나누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. 그리고 작은 2번 실현 가능 배분. 이거는요, 어떤 배분 상태가 경제 내 부존 자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의 배분 상태를 말합니다. 그게 실현 가능한 배분이죠. 우리가 지금 희소성이 존재하니까 자원이 한정되어 있잖아. 이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. 한정된 자원 내에서만 배분한다. 그러면 이게 실현 가능한 배분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큰 2번에 가보시면 파레토 우위, 파레토 열위라는 표현이 있는데요. 거기 작은 1번부터 보시면 두 배분 상태 알파, 베타가 주어져 있을 때 배분 상태 알파에서 모든 구성원의 효용이 베타에서보다 최소한 같거나 클 때, 즉 이 알파의 배분 상태가 베타의 배분 상태보다 이럴 때죠. 최소한 같거나 이쪽이 클 때. 이때 이 알파는 베타에 대해서 파레토 우위에 있다. 이렇게 파레토 우위. 이러면 파레토 열이 반대말. 열이라는 것은 안 좋은 상태라는 거죠, 말 그대로. 그 다음에 파레토 개선이라는 말이 나오죠. 그러면 개선이라는 건 더 좋아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? 파레토 개선이란 한 배분 상태에서 다른 배분 상태로 이동할 때 구성원 누구의 후생도 감소하지 않으면서 최소한 한 명 이상의 후생이 증가하는 경우를 의미하더라는 거죠. 다른 누구의 후생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최소한 한 명이라도 더 좋아진 상태가 있다면 이게 개선이라는 거죠. 따라서 결국 이 파레토 열이 상태에서 파레토 우위 상태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면 이게 파레토 개선이지.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가면 파레토 개선. 그렇죠? 그러면 파레토 효율성은 뭐냐? 그 하단부. 파레토 효율성이란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죠.
그러니까 현 상태보다 좋은 상태가 없다는 거지. 현 상태보다 좋은 상태가 있다면 그건 파레토 개선이거든. 근데 파레토 개선이 더 이상 없는 상태니까 지금 상태가 제일 좋은 거라는 거죠. 이게 파레토 효율. 지금 우리 책에서는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또 책에 따라서는 이거를 효율이란 말 대신에 최적이란 말도 씁니다. 파레토 최적 또는 파레토 효율성 이렇게. 아까 제가 최적이라는 말은 이미 소개했지 않습니까? 극대 또는 극소를 함축하는 단어라고. 작은 2번 보십시오. 파레토 효율성의 작은 2번. 즉 파레토 효율적 배분 상태란 자원 배분이 가장 효율적인 상태로 개인 A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개인 B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를 말하더라는 거죠. 더 이상의 파레토 개선이 없으니까 파레토 개선이 없으니까 다른 누구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서 다른 누구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. 따라서 한 사람의 후생을 증가시키면 다른 누군가는 분명히 후생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파레토 최적인 상태에서는. 이런 말장난들을 잘 주목하셔야 돼요. 어차피 지문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거든. 말장난으로.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으니까 이 상태가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, 이보다 더 좋은 상태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더 좋아지는 상태가 있으면 누군가는 이렇게 감소하는 상태가 있다는 거지. 누군가 한 사람도 감소함이 없이 좋아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파레토 개선이니까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에서는 파레토 개선이 없는 상태거든. 따라서 누군가의 효용이 증가하면 다른 누군가의 효용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작은 4번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이 다 효율성을 충족돼야 되는데 먼저 소비 부분, 두 번째 생산 부분, 그리고 소비와 생산의 종합적 부분이 효율성이 달성돼야 되겠다는 거죠. 경제 전체적으로는. 그러니까 소비하는 사람들도 파레토 효율적, 생산하는 사람들도 파레토 효율적. 그 다음에 소비와 생산이 맞물려 들어가야 되겠죠. 소비하려는 사람들은 더 많이 소비하고 싶은데 생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더 소비할 수도 없잖아. 따라서 경제 전체적으로는 생산과 소비가 같아야 돼. 그렇죠?